이 소식 듣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축하드립니다. 이게 박수. 기분 좋은 박수를 제가 보내게 됐어요. 팬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축하하기 위해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저희가 지난번 특집 때 뵙고 또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한 말씀 좀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입니다. 오마이TV에 올 때마다 기분 좋은데요. 지난번에 그 내란 1년 맞아요. 됐는데 네. 그 특집 때 왔는데 아직도 이게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어쨌든 수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지금 처벌됐고요. 성에는 안 차지만 오늘도 제가 규제합리화위원회 관련해서 왔는데요. 뭐 언론들이 좀 시대 뒤떨어져요. 아, 왜요? 그래서 왜요? 박용진 이 규제합리화 뭐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인사가 나니까 비명 박용진 이렇게 해서 붙여갖고 하던데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이십니다. 이제 그러게요. 이재명의 사람 박용진, 대통령과 함께 손잡은 박용진으로 좋은 성과를 내서 우리 오마이TV의 시청자분들 또 우리 민주당의 당원분들, 지지자분들과 국민들께서 야, 두 분이 손잡으니까 일 잘한다 이런 말씀 듣도록 대통령님 모시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네, 이재명의 사람 박용진. 자, 인상적인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좀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이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됩니까?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한 2월 달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무슨 공식 제안이 아니고 그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더 키우고 그렇죠. 이렇게 가려고 한다. 거기에 혹시 같이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이거는 청와대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추천을 하면 어떻겠니?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치권에서 그런 그래서 얘기가? 그래서 제가 그게 저도 그 뭐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통령님하고 손잡고 일하는 건 의미가 있죠. 이 정도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사 검증이 진행되고 하면서 그거는 이제 지난달에 2월 있었고 달이었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지난달부터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의원님이 부위원장님이 의정 활동하시면서 뭐 삼성 저격수라는 수식어도 받으셨고 어떻게 보면은 이 대기업을 향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다. 많이 이제 눈에 이제 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오해가 있죠. 반명, 비명 이런 오해도 오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삼성 저격수라고 그래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재벌 저격수라고 해서 재벌들의 기업을 이렇게 뭐 저격한 게 아니고 재벌 총수 일가와 그 오너들의 불법과 반칙에 대해서 견제구를 계속 던졌던 건 맞고요.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했어요. 나름 경제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여왔었던 경제와 관련된 경제 정의에 대한 어떤 식견 그리고 기업에 대한 통찰, 기업 활동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보셨을 것 같고 특히나 대통령께서는 코스피 5천 뭐 이렇게 하셨지만 제가 처음 그 법을 냈던 상법 개정을 냈을 때 2020년에는 코스피 3천법이라고 이름 붙여서 냈어요. 똑같은 법을. 그러니까 그때는 3천만 해도 그게 되겠어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저걸 이뤄내셨는데 코스피 3천법을 냈던 상법 개정안 또 자본시장에서 불법과 반칙 엄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내면서 경제통으로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역할을 좀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직책에 정말 적임자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셔가지고 인선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이게 많이 또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규제합리화 그러나 이름이 또 바뀌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국정을 이끌다 보니 네. 이게 국무총리가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해야 좀 풀리는 게 많겠구나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아무래도 그동안 모든 이제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다 얘기를 했었지만 그게 그냥 다시 제자리걸음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 규제 기본법을 개정하고 네. 내가 내가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 의지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능수능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실사구시 네. 규제 개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힘보탤 사람들을 이번에 이제 불러 모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인선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시거나 그런 기회는 없으셨죠? 네, 그렇지는 예. 않습니다. 인선 이후에도 네. 좀 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나가 계셔서 해외 순방 중이시기 때문에 오시면 아마 또 뵙고 말씀 나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네, 대통령 직접 위원장을 직접 하게 된 네. 대통령 직속 이 조직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정말 그 의지를 정말 볼 수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의지. 지금은 그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 그 이제 글로벌 경쟁 시대고요. 맞아요. 국가 주도 그 경제 성장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내버려 둔다가 아니고 또 미국 보세요. 자유시장 경제에 가장 그 앞서 그렇죠. 나가는 나라인데 예. 대통령이 나서서 여기 투자해 저기 투자해 이래가면서 다른 나라 팔비 들어가면서들 하잖아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예. 그 컨텐츠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같은 어떤 동맹군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는 행정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네. 행정은 사실 길 정비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정치는 길을 뚫어나가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행정과 정치의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보다는 반보 앞선. 그래서 길을 정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길을 새로 뚫어서 기업에 활력을 주고 네. 경제의 일대 도약 성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겠다는 게 제 각오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뭐 이른바 AI 시대라는 말을 그냥 서슴없이 계속하게 되는데 그 시대에 중요한 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고 그 경쟁력을 제대로 발전시키고 또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쌓여있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말이 규제가 왜 이렇게 많아? 뭐 기업하시는 분들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낸다고 딱 규제합리화위원회 그 말이 다 들어가 있긴 하네요. 딱 그 말씀인데요. 예. 조그만한 공장 하나를 지을래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쌓이는 그렇다고. 오고 가는 예. 서류가 어마무시하답니다. 그래서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간에 정말 네. 골머리를 날려고 그러고 특히 산업 그 생산 현장에서 기여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더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들이라고 해서 새로운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안 해봤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뭐 도장 받고 서류 이거 하는 거를 행정이 혹은 정부가 네. 앞장서서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그 길을 뚫고 네. 역할을 좀 통합하고 하는 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 전자정부라고 하는 얘기도 오랫동안 들어왔고 또 AI 시대인데 지금도 뭐 서류 수십 장 떼고 뭐 도장 어디 받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건 또 이게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시대 정신에도. 민주당 정부가 그런 일을 다 잘해왔어요. 그러니까 전자정부라고 말씀하시는 건 네. 김대중 정부 맞아요. 때부터 기틀을 잡았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아예 그거 아니면 서류도 없애버렸고 전자서명도 가능하게 했고요. 그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서 인선 뭐 이런 것도 다 전자 결제를 다 하시고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뒤처진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에요. 그 일본은 아직도 팩스로 주고받고 그러니까요. 아날로그더라고요. 아날로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 정부가 이런 혁신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제2의 전자정부, 네. 제2의 행정혁신, 개혁, 그 뭐 규제 개혁 네.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장을 짓는데 되게 많은 서류가 필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공장을 하나 이제 새로 짓기로 20몇 년 만에 신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냥 내버려뒀으면 기업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정말 서류 들고 다니다가 10년 갔을 텐데 예, 울산시하고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같이 협력해서 팀 만들고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그 기간을 3분의 1로 확 단축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고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되고 산업 생산 경제 생산력을 확 높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돼야죠.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기업이 이렇게까지 해준단 말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죠. 다만 전제는 있습니다. 국민 안전, 사회 정의를 해치지는 않는 한에서 기업의 어떤 활력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규제를 합리적으로 합리화해서 기업들이 이거 이렇게 좋아졌구나, 편해졌구나, 할만하구나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조직이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정 우리 규제 합리화위원회는 사실은 행정 관련해서 모든 어떤 규제를 새로 신설할 때도 심의를 하고요. 정비할 때도 없앨 때도 다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중심적으로 이제 기업 활동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의 행정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편도 엄청나게 많아요. 네. 뭐 저는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긴 합니다만 저출산을 좀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 지원하고 출산 장려책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거 다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서 그 신청주의예요.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 낳았어요. 여기저기 저기저기에 이거 지원해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 시스템이 만들어진 나라에서 그냥 저는 아이 새로 태어났어요. 축복해 주세요. 신고만 하면 알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행안부에서 알아서 교육청에서 다 그 정비가 탁 만들어져서 자 감사합니다라고 와야지요. 이것도 다 행정 정비를 하고 규제 혁신을 해서 각각의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권한과 이런 것들로 자기들의 권한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국민을 위한 국민의 권리 시스템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통합하고 지원하는 것도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민생 현장에도 직접 가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불합리하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벌써 저한테 제안 주신 분 중에 저하고 비슷하게 막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거 듣고 맞네 했던 게 중에 하나가 다둥이에 대한 지원 시스템 있잖아요. 다둥이. 그래서 다둥이의 다둥이 카드가 있고 그러면 그 공영 주차장에서 할인 혜택이 상당히 크대요. 근데 그때마다 다둥이 카드를 제시해야 된다거나 또 여기저기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그 행정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절반을 감액해줘요. 공영 주차장에서는. 근데 제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그 차량 번호만 가지고도 이거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구나. 감면 대상이냐고 자동 감면해 주더라고요. 다둥이 카드를 왜 매번 제시해야 되냐고요. 그걸 다 증명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불편하네. 차량이 바뀌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서류 내라고 또 그런데 해마다 이런 거는 없애야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런 생각해 보니까 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삶도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것들은 못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용진 부위원장님한테 이 규제 잘못된 것들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 불합리한 것들은 계속 제보 주시면 됩니다. 제보 주시면 바로바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그런 면에서는 스타일이 비슷해요. 저희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이제 내실 거고 그러면 관료들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왜 안 되는데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치원 3법을 할 때도 그랬고 또 현대자동차 그 제작 결함 관련해서 리콜 해라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무려 5년 싸웠고요.
유치원 3법을 1년 4개월 만에 그게 통과시켰거든요. 진짜 대단했습니다. 예, 그때 그 과정에서마다 관료들은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떨 네. 때는 기업 편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유총 편들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저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해법, 저렇게 해법 계속 제시하고 그랬었는데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하시고 네. 국무회의 진행하시고 또 국정과제 무슨 저 이제 공개 방송, 공개 생중계를 하시면서 맞아요. 토론을 진행하시는 거 보면 그게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하시는 뭐 국정 운영과 박용진이 정치를 하면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보여왔었던 것과 스타일이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요. 제가 정말 손잡고 같이 일하면서 힘이 많이 되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네. 국민들께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에 규제합리화위원회 이게 좀 격상이 되면서 부위원장이 총리급이라고 해서 또 많이 또 회자가 되더라고요. 예,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총리급의 부위원장 그리고 그럼 박용진 의원님도 총리로 이제 김민석 총리한테 혼납니다. 예, 총리급이라고 돼 있던데 이게 뭡니까? 총리급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예. 그러면 관용차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고요. 그 부위원장이 예. 부위원장 중에 당연직 부위원장이 국무총리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부위원장이니까 총리급으로 회의와 이런 데서 이제 예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상근이 아니고요. 회의체이고 비상근이라서 네. 무슨 뭐 그 저 관용차가 나오거나 뭐 비서진이 구축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고요. 그래요? 네,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은 뭐 좀 정비를 해주겠지만 무슨 대접받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일하는 자리지 대접받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급이 총리이지 실력이 총리냐 이거는 제가 보여드려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네. 제 느낌에 이게 이 부위원장 자리 총리급이다 그래서 유니폼은 FC 바르셀로나인데 골을 넣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의문이 해소가 됐습니다. 총리급이라고 해서 이거 총리가 몇 명이야? 이거 뭐 저 급은 총리라지만 뭐 그야말로 9급 사무관 9급 사무관이란다. 예. 9급 우리 공무원처럼 그 마음처럼 첫 마음으로 첫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일하는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함께 이제 부위원장 우리 부위원장님 포함해서 3명이 네. 지금 인선이 됐습니다. 세 사람의 역할이 또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보니까 그러니까 30년 삼성맨 삼성전자 있던 낭봉범 부위원장 또 이제 보수 진영에 있던 이병태 부위원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부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들 거기에 재미있어도 하시고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과 이른바 남궁범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이병태 약간 보수 결의 이병태 부위원장과 토론할 때 불꽃 튀겠구나 뭐 이렇게들 얘기들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인사에 어떤 의도가 있으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개혁을 규제를 없애라 이게 아니고 꼼꼼하게 살피고 각자의 시각과 경험을 가지고 그런 면을 교차 검증해라.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또 학계의 입장에서 또 그 정치권의 입장에서 규제를 지키자고 했던 사람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과 또 학계에서 그걸 검증하던 사람이 각각 자기 결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결이 서로 달라야 탄탄해지기도 하잖아요. 토론이 되죠. 그야말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군분투 골을 넣기 위해서 노력하는 원톱 스트라이커 이재명 대통령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미드필드 삼각편대 미드필더 삼각편대가 만들어졌는데 한 사람은 킬패스를 잘하고 제가 그렇죠. 킬패스를 잘 넣어주고 어떤 사람은 센터링을 잘 해주고 어떤 사람은 개인 전술을 잘 펼쳐나가면서 중원을 장악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득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참 오묘한 조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잘못하면 이거 저기 막 그 시끄럽게 소리만 낼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네. 제가 뭐 보수적인 분들하고도 잘 통합니다. 합리적 진보잖아요. 합리적 진보. 그리고 제가 나름 그 네. 경제통입니다. 기업 활력을 위해서 네. 코스피 3천 법안도 냈고 상법 개정안도 냈었고 네. 또 자본시장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서 불법 반칙하면 엄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법도 내고 기업들의 여러 어려움도 많이 해소해주면서 정무위원회 활동과 법사위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토론이 정말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 사람의 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골을 넣기 위해서 정말 이 도움 역할을 잘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뭐 이병태 부위원장 과거 막말 논란 때문에 뭐 조국혁신당 뭐 이런 쪽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하기도 했는데 이병태 부위원장이 어제 뭐 사과는 했습니다만 네. 이건 뭐 한 차례씩 이 지나가는 뭐 그런 상황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논란이 좀 정치권에 되고 있는데. 저도 뭐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과거에 그런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이거 뭐 약간 걱정이다 하고 우려하고 있고요. 비판적으로 봤습니다만 어제 네. 또 이병태 부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네. 대통령께서 그 이제 뭐 여러 쓰임을 중심으로 역할과 능력을 중심으로 발탁을 하셨으니까 네.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건 적절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사과를 하는 그 메시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상황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규제합리화위원회 말씀 들어보니까 기대가 커요. 그래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정말 잘 굴러가서 정말 잘 여러 의견도 모아서 결과 내놓게 되면 규제 합리화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내다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국가가 주도하고 정부가 앞장서는 경제 성장의 시대이니까 정부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게 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은 뭐 오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길을 정비하는 역할이지만 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길을 정비도 하고 뚫어도 가는 그 역할을 다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길이 새로 뚫리면 거기에 사통팔달이 생기고 당연히 경제 성장에도 엄청난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그 1월 29일인가에 네. 외국인 투자 뭐 어떤 설명회 토론회 이런 거를 간담회를 가지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을 비롯한 뭐 유럽 여러 각국의 투자 기관들과 네. 해외 상의가 이제 와서 그 이제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그때 네. 그러셨어요. 규제 합리화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해외 투자도 더 높이겠다. 그러니까 많이 투자해 달라. 그리고 해외 투자가 많아지면 국내 경제에도 훨씬 이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풀려 있는데 국내에서는 묶여 있어. 그러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해외에도 투자하려고 그러겠죠. 기업으로서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해외와도 비교해서 우리가 각주구검식 낡은 규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털어낼 수 있도록 하겠고 네. 우리 국민들의 불편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불편은 해소하고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하는데 아니 그걸 다 내가 신청해야 되는 신청주의 이런 행정 네. 당연히 권리로서 받는 당연주의 이쪽으로 빨리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장착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 이건 또 잡혀 있습니까? 아직 잡혀 있지는 않았고요. 예. 저도 이제 어제부터 임명된 거예요. 어제. 그렇게 됐고요. 여기가 한 50명 정도의 이제 당연직과 민간위원들이 같이 하는데 네. 장관들 하고요. 또 이제 차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게 한 17명 정도인 것 같고 33명 저를 포함해서 33명 정도의 민간위원과 부위원장들이 같이 네. 다 위촉이 되면 아직 이제 지금 구성 중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대통령 모시고 첫 회의를 있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뭐 지지도도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금 8개월, 9개월 흘러가고 있는 상황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박용진 우리 부위원장님의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대선 때 선거운동 열심히 뛰면서 막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랬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 될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쓸모 있는 대통령이 되실 거다. 그거는 내가 장담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그러시는 것 같고 예. 능수능란 실사구시 예. 예, 이 8글자가 딱 맞는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너무 잘하고 계셔서 네. 뭐 박수를만 보내고 있었는데 같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예. 너무 영광이고 우리 국민들께 진짜 좋은 정부였다. 네. 진짜 좀 더 하면 안 되냐 이런 소리가 나올 때까지 이런 말 때문에 오해 사신 분들도 많다던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잘한다. 아쉬워서 국민들이 이렇게 하실 정도로 열심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너무 잘해서 박수 보내서 너무 시간 가는 게 아쉽다, 아깝다 네. 이런 분들이 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세텨 부인님인가요? 예. 예. 아픈 만큼 성숙해졌네 박용진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시고 많이 아팠습니다. 성숙한 박용진 의원을 만나고 있다. 성숙뿐만 네. 아니라 숙성된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하이아님도 슈퍼챗을 통해서도 응원을 해주시네요. 박용진 부위원장님이 응원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네요. 감사합니다. 운동장에서 이제 뛰게 됐잖아요. 그동안 네, 그 전에는 무관무직의 백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운동장에 투입돼서 총리급인데 뛰게 됐으니까 응원 손흥민이 골을 넣으려면 이강인이 킬패스를 잘해줘야 돼요. 그럼요. 열심히 뛰겠습니다. 축구 혼자 못하죠. 축구를 어떻게 혼자 합니까? 혼자 못합니다. 같이 뛰어야 되고요. 민주당도 예. 진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렇죠. 그럴 거라고 봐요. 네. 민주당도 한 팀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을 전방에 혼자 세워놓고 있으면 경기가 안 풀립니다. 예, 민주당도 맞아요. 지원하고 또 박용진과 예. 우리 정치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당 얘기도 말씀하셨지만은 최근에 뉴 이재명 이것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뉴 이재명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역사적으로 보면 예. 제가 또 한 등급 1등급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예. 김대중 대통령 이전에 이른바 신민당, 민주당은 명사전당, 명사클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명한 클럽. 정치인들이 있는 정당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기점으로 해서 이른바 팬덤이 시작되고요. 다수가 당원으로 가입하고 그러면서 네. 대중정당으로 됐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으로 노사모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현상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시작으로 인터넷 정당 가입이 네.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다 뉴 DJ, 네. 그 노사모 현상, 예. 또 뉴 문재인 이런 새로운 현상들과 함께 시작된 거거든요. 뉴 이재명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효능감을 느끼고 실용주의 정치가 저런 거구나 하고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보수 지지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고령층의 연령자분들, 은퇴자들도 주식을 이렇게 그 은퇴 자금을 이렇게 잘 관리해 주는구나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은 기존의 문법, 기존의 민주당에서 그렇죠. 정리하고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는 네네. 잘 그런 게 관심도 없고 잘 납득도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 하기를 바라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분들 놓치지 않으려면 그분들의 이해와 요구에 잘 맞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운동장에서 골을 넣어야 됩니다. 골 넣는 모습 보여주고 그 시작점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골키퍼에서부터 공격은 빌드업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관중들이 갑자기 달라졌지? 달라졌지?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를 이기기를 바라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른바 뉴 이재명, 올드 이재명 이렇게 뭐 나눠가지고 나눌 일이 아니에요. 나눌 일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뉴 이재명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하고 있고 당연한 때문에. 일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예전에 뭐 김영배 의원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 경선 때 선관위원장이셨어요. 그래서 매 주말마다 경선 발표를 하면서 노무현 1등 뭐 이렇게 이제 발표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예. 그분이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흔들리기 힘드니까 어디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이고 저 노무현 후보한테 나는 설렁탕 한 그릇 얻어먹은 적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분은 그 시대의 어떤 새로운 현상 이런 것들 잘 이해 못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그 노사모 일부에서 김영배 의원 설렁탕 사주기 모임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또 조롱으로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정치 현상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을 그때 더 키웠던 흐름이에요. 네. 지금도 대립하실 필요 없고요. 그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흐름이 네. 민주당을 더 키우고 확장하는구나. 뉴 문재인 있었어요. 그 새로운 문재인을 지지하던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다시 같이 함께. 모여 잘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분들이 있었으니까 2018년 총선 대선 대승하고 네. 2020년 총선도 승리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명쾌하게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뭐 너는 뉴고 뭐 나는 올드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럴 상황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진 부위원장님 생각을 좀 들어봤고, 근데 저희가 이제 정치권 얘기하면서 여당 쪽 얘기를 했지만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는 야당과의 접촉면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왜요? 국회가 법을 통해서 개정해줘야 될 게 많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하려고 그랬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국회에서 너무 오래 법을 끌어서 대통령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 투자를 위한 간담회 때도 규제합리위원회 만들 겁니다. 근데 이게 국회 자꾸 늦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간 이제 답답함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대통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여전히 법을 개정해야 될 게 많고 제도를 바꿔낼 때도 국회 허락을 얻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야당에 대한 설득 또 뭐 당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입법 과정도 이제 중요한데 지금 뭐 우리가 쭉 보면은 필리버스터 전국이 계속 이어져 왔고 어제 보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운동화 신고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도 하더라고요. 네, 이런 모습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도 계시지 않는데 어쨌든 가서 원래는 가서 이제 전달하고 서류 이제 항의서안을 뭐 전달하든지 하고 이제 아니 면담하든지 하고 오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갔다가 찍고 오는 그런 모습을 좀 봤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좀 너무 답답하고 좀 뭐 어떤 분들은 화도 내시고 이런 것 같아요. 제1야당의 이 상황 자체가 좀 소통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어제 오늘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아마 뭐 국회에서 규탄 대회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코스피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큰 긴장감이 있을 거예요. 이란 전 때문에, 그렇죠. 이란 전쟁 때문에. 근데 이럴 때 사실 제1야당이 빛나는 거는 그 외교부 장관 부르고 국방부 장관 부르고 경제 관련 장관들 불러서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요. 대표가 그분들을 이제 장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면담을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좀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 제시하는 거.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저렇게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저거 대내용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냥 그 당 내부용으로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이 더 절실하게 생각하는 건 제1야당이 실력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실력을 보여줘서 경제, 안보, 외교, 통상 관련해서 식견 있는 제1야당 대표지. 뭐 일만 나면 대통령 괜히 흉보고 대통령 집하니까 또 갑자기 딴소리 하시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 국회의원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경제 또 외교를 위해서 정말 일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였었고 국민들은 그게 또 안타까울 것 같아요. 지지층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1야당이 바로 서고 네. 그 역할을 잘 해주셔야 국민이 안심하시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일을 하시면서 제1야당 목소리 더 들으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저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오찬 자리에도 장동혁 대표가 오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을 또 판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장동혁 대표 등장하고 화면에 나오면은 6채만 자연스럽게 머리 위에 떠오를 거 아닙니까? 6채 장동혁 대표. 그것만 계속 떠올라서 참 이걸 또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국민의힘은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참 복잡합니다. 복잡한 상황이지만 일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일은 또 해야 되고 네. 또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박용진 부위원장님도 열심히 일을 하고 도움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이 방송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삼성 저격수라는 수식어도 갖고 계시고 하지만은 삼성 주식 수익률이 또 어마어마하다는 얘기 듣고 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이제 그때 예. 이제 자초지종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국회의원 활동을 할 때는 기업들과는 거리를 상당히 두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괜한 오해에 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삼성 쪽에서 연락이 조심스럽게 와서 오. 사장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을 좀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예.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 그 제가 전국에 강연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강연을 다니면서 네. 120회를 넘게 했었거든요. 1년 사이에. 근데 똑같은 얘기하겠다. 네. 들을 때 불편하실 거다. 괜찮냐? 괜찮다. 그래서 갔고요. 그때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강연료를 좀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뭐 제가 그 돈 가지고서 부자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돈에 제 돈을 좀 합쳐서 예. 처음으로 개별 주식을 샀어요. 그전에는 제가 정무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살 수 없었거든요. 국회의원에 맞아요. 뭐 투자를 ETF 제한하기 이런 때문에 거나 ETF만 할 수 하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개별 주식을 사면서 아하. 나는 재벌 저격수라고 하지만 재벌 총수를 저격한 바가 있고 기업 총수들의 불법과 반칙은 네. 못하게 했지만 기업은 응원한다. 음흠. 그런 의미를 SNS에 올리면서 네. 샀다 공개를 했어요. 그때가 삼성이 망하는 거 아니냐 아. 이럴 때였어요. 59,300원일 때 산 거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계산만 하는 거예요. 얼마 샀는지는 안 하고 몇 배야 지금 이러시는데 아, 그렇죠. 그거 말씀드리면 애게하실 거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익률은 정말 수익률은 어마어마하다. 뭐 많이 올랐죠. 야 수익률만 보거든요 저희는 뭐 매출 산지 뭐 안 궁금합니다. 수익률 예. 참 대단하고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때 다른 기업도 다 다니시면서 강연하시고 그걸로 또 다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럼 다 어마어마할 텐데 진짜 다들. 이번 그 규제 합리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저도 욕심을 갖는 건 정치인이니까 뭐 기업을 더 잘 이해해야 되겠다. 네. 그동안 거리를 많이 두고 있었고 기업 측에서도 저는 약간 경계하고 걱정하고 겁내하고 그랬었으니까 좀 더 친해지고 서로 얘기를 속내를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경제 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네.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박용진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이렇게 정치에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되면 와, 좋아졌는데 급만 총리급이 아니라 진짜 실력도 이렇게 확 늘어서 왔는데 하는 말씀 듣도록 공부도 많이 하고 성과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규제 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제 인선이 되셔가지고 여러 가지 다짐과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쭉 들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통해 가지고 박용진 의원 다시 보게 됐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 정말 기대가 된다는 분도 계시고. 네. 그동안 이 이른바 이제 비명이라는 그 수식어, 그 프레임 이게 그동안 정말 셌다라는 생각도 제가 또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참 우리 굴레처럼. 박정호 기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원래 부드러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당 대표 경선을 하고 네. 경쟁을 하고는 했지만 그거는 그냥 정치를 하면서의 어떤 그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라고 하는 건 사실관계보다는 인식의 문제이고 그 인식은 털어내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저하고 둘이 만나셨죠. 만나서 예. 얘기할 때 한 100분 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네. 근데 저의 고민도 이제 풀어주고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 박용진 의원은 참 의정 활동도 잘 하고 또 필요한 역할도 정말 훌륭하게 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본인은 소신 발언이라고 했는데 당원들한테 반발을 사고 네. 왜 굳이 그러냐. 그래서 제가 저도 고민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네. 본인 얘기를 하시면서 나도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하면서 네. 엄청나게 이제 오해 사고 공격도 받고 힘드셨죠? 그랬다.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걸 나중에 딱 각 잡고 네. 정색을 하면서 어허. 제가 그때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이길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맞아요. 나서부터 많이 변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하셔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박용진 TV에 제가 두 번의 인터뷰를 나눠서 한 적이 있어요. 매운맛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 수박 아니냐. 예. 그리고 당신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못되게 굴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을 주신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을 하고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네. 당원들에게 더 다가가겠다 말씀드린 영상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다시 말씀드리는데 경쟁과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한번 이겨보려고 네. 그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생겨난 그런 오해와 불편함, 제 잘못이 많고 네. 제 부족함이니까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편함들을 좀 덜어주시고요. 제가 더 달라진 모습으로 그리고 지금 맡은 역할을 성공시켜서 결과로 보여드리는 걸로 네. 보답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달라진 알겠습니다. 박용진, 예. 달라진 박용진. 네. 이재명의 사람으로, 이재명의 사람으로. 이재명 정부의 사람으로 예. 성공하는 정부를 만드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영상들이 이제 또 쇼츠로 올라오고 하면 많은 분이 또 보실 거예요. 그 짧은 영상. 이재명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또 많이 또 인식이 또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박지영 님도 박용진 화이팅 이렇게도 의견 주고 계시고 달라진 박용진 화이팅 김현수 님이 또 댓글 주고 계시고 응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일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네. 중간중간에 또 모셔가지고 네.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이게 예. 역시 정치인 부위원장이 또 있기 때문에 총리급입니다. 있기 때문에 또 모셔서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진 부위원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